해병대가 필리핀 루손과 팔라완 섬에서 실시한 2025 카만닥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카만닥 훈련은 미국, 필리핀, 일본과 함께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대테러 역량 강화와 연안방어 및 전투기술을 배양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우리 해병대는 소총중대와 수색팀을 편성해 참가했습니다. 육군 육보병사단 초산여단이 필수 전투체력을 기르기 위해 초산여단 전투체력단련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대는 기존 전장순환운동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한 프로그램을 고안해 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는 전장순환운동 붐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사관학교의 입시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간호사관학교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교육과정과 장점 등에 대해 간호사관학교 생도와 졸업생을 통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Like this. And go. Tingin baga sa trigger.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해병대가 필리핀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 카만닥에 참가해 정글 수색부터 인도적 지원까지 실전 수준의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각국 해병대와의 연합작전을 통해 세계 속 해병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태건 기자입니다. 바다 전사들의 협력을 뜻하는 카만닥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가 대테러 역량 강화와 전투기술 배양을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훈련입니다. 필리핀 루손과 팔라완 섬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병대도 동참했습니다. 해병대는 소총중대와 수색팀을 편성해 도시지역 전투, 화생방 대응, 재난 구조 등 다양한 실전 시나리오를 소화했습니다. 특히 수색팀은 정글과 해상에서 수색 정찰, 생존 훈련, 강화 및 수상 침투까지 고강도 훈련을 소화하며 전천 후 작전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필리핀 해병대는 한국 해병대와의 훈련이 큰 시너지 효과를 냈다며 협력 강화를 기대했습니다. The training with Rook MC alongside with the Philippine Marine Corps is so good. So it helped us to improve our military coordination, enhance our interoperability. 훈련 전반에는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와의 연합 지휘소 참모 연습도 포함됐고 현지에 수출된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에 대한 운용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열악한 정글 환경과 고온 다습한 기후 속에서도 우리 장병들은 끝까지 무한수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언제 어디서든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준비된 전력이 될 것입니다. 해병대는 올 하반기에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국제협력과 연합작전 능력을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의 전력화가 머지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는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시험 항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중국 최신의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지난달 하순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인 PMG에서 시험 항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우리 군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2일에서 27일까지 푸젠함을 동원한 해상 훈련을 했습니다. PMG 내 일부 공해상을 선박 출입을 금지하는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시험 항해를 했고 이는 한중이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PMG 안팎에 부표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항모까지 동원해 해상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군은 중국 함정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 기간 인근 해역으로 출동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항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푸젠함의 시험 항해 때 함재기 이착함 훈련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에 진수된 푸젠함은 랴오닝함과 산둥함에 이은 세 번째 중국 항모로 지금까지 최소 8차례 시험 항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육보병사단 초산여단이 필수 전투 체력을 기르기 위해 기존 전장순환운동 프로그램을 한 단계 발전시킨 전투체력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초산여단 전투체력단련 경연대회 현장에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팀이 기나긴 레이스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질주를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전장순환운동과 비슷하지만 총 8가지 종목 그리고 각 종목 사이 840m 달리기까지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초산여단만의 전투체력 단련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일 초산여단 전투체력 단련 경연대회가 육군 육사단에서 열렸습니다. 초산 전투체력 단련은 기존의 전장순환 운동의 하이록스를 접목시켜 버피 멀리뛰기, 스쿼트, 그리고 각 종목 사이에 840m 달리기를 추가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초산여단은 전장순환 운동에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없애고 하이록스 프로그램의 다양한 운동 종목을 추가해 전시 요구되는 전투 근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투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고안해냈습니다. 초산 전투체력 단련을 통해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체력 단련에 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운동 효과와 단결력이 대폭 향상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초산여단은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장병 스스로 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목표 기록 달성 시 여단장 상장을 부여하는 등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투 체력 단련에 힘써 유사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초산 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산여단 화이팅!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육군 3군단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최초의 유격부대인 백골병단 전사자와 실종자의 넋을 기리는 74주년 백골병단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 섰던 백골병단. 백골병단은 육군본부에 의해 1951년 1월 창설된 한국군 최초의 유격대입니다. 백골병단의 정식 명칭은 육군본부 직할결사대로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해 선발된 800여 명이 3주간 특수교육을 받은 후 적 후방으로 침투했습니다. 이후 1951년 2월 기존 3개 연대가 통합돼 백골이 되어 조국을 위해 용감히 싸우겠다란 뜻의 백골병단으로 거듭났으며 최종 647명의 백골병단 용사들이 생명을 건 유격작전에 참전해 수많은 전과를 올리며 아군 작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올해로 74주년을 맞은 추모 행사는 3군 단장 주관으로 최상기 인재군수와 백골병단 참전 전후의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은 국군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는 위국 헌신의 군인 정신을 빛나는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백골 전후에는 군단 특공연대 모범부사관 2명에게 충용특공상을 수여했고 지역 내 용대초등학교 모범학생 7명에게 백골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가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3군단은 임무수행 중 산화한 호국영령 361명의 조국 수호 의지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0년 참전 전우회와 함께 백골병단 전적비를 건립하고 매년 6월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그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골병단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호박잎과 비슷한 모습을 한 가시박은 2009년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로 지정됐습니다. 강가에서 자라는 가시박은 워낙 생명력이 강해 쉽게 없애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육군 장병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숲을 사이로 장갑을 낀 장병들이 줄기를 자르고 뿌리를 뽑아냅니다. 무성한 덩굴 아래로 갈고리질 소리도 이어집니다. 이곳은 춘천 의암호 수변길 주변입니다. 유해식물 가시박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 육군 2포병여단과 2공병여단 장병들이 시민들과 함께 긴급 제거에 나섰습니다. 80여 명의 장병들은 춘천시가 주관한 가시박 제거의 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에는 시민 관공서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젊음과 지역 사랑으로 가시박 제거에 박멸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춘천시는 오늘부터 가시박과의 전쟁을 합니다. 참전을 선포합니다. 1980년대 외래종으로 들어와 빠른 번식력으로 다른 식물을 말라 죽이며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 불리는 가시박은 대표적인 생태계 위해성 식물입니다. 춘천에만 축구장 220여 개 면적에 달하는 160만 제곱미터가 분포해 있는데 지금 같은 6월에 뿌리째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장병들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과 함께 자연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춘천 시민들과 함께 군인으로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장병들과 같이 이 더운 날씨에 가시박 제거를 하게 돼서 더욱 영광이고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나무 자라는데도 많이 지장이 있고 그래서 가시박 제거는 꼭 초전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선 온기 나눔 캠페인 서약도 진행돼 지속적인 생태환경 보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연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 육군 2포병여단과 2공병여단 장병들의 실천이 지역 생태계를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시박 헌터즈!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현충일에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 리그 두산 베어츠 대 롯데자이언츠 경기에 유교 참전조종사인 김두만 장군이 시구자로 F-15K 조종사 강병준 소령이 시타자로 나섰습니다. 김두만 장군은 1927년에 출생해 올해 98세로 강병준 소령의 할아버지인 고 강오륜 장군과 함께 전장을 누빈 참전조종사입니다. 두 사람은 여의도와 제주, 사천, 강릉기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전시에는 한국공군 최초 단독 출격 작전,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 등을 함께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시타에 나선 강병준 소령은 할아버지의 길을 쫓아 전투조종사가 돼 영공방위 최일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구와 시타가 끝난 후에는 F-15K 4대로 구성된 편대가 잠실야구장 상공을 지나는 기념비행을 실시하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공군 조종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같은 날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3대째 군인의 길을 걷는 장교들이 시구에 나서 호국보훈의 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지키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 1,3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독거가구도 2만 4,300여 명에 이릅니다. 보훈부는 이 같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이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위기를 겪지 않도록 오늘부터 집중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냉방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수혜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1에서 3급 상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 선순위 유족에게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폭염 대비 전기요금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주택, 재산 피해 발생 시 최대 500만 원의 재해 위로금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안부 확인 시범 사업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대상 여름나기 물품 제공 등 의식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국군체육부대 권순우 일병이 국제테니스연맹 오리온 닥터유배 창원 국제남자대회에서 단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권 일병은 어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경산시청 소속 신산희 선수를 2대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지난 1월 입대한 권 일병은 지난달 ITF 안동 국제남자대회 단식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ITF 대회 단식 타이틀을 손에 넣었습니다. 권 일병은 군복무는 자기 자신에게 기회라면서 단체 생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사관학교의 입학 전형이 시작됩니다. 사관학교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입학 전형을 김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국과 홍콩,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 고삐를 바짝 쬐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대구 의료 현장 투입을 자원한 간호장교의 모습은 SNS를 통해 회자됐고 102의 국민 영웅들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때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항상 언급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배운 재난간호 과정이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모교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도 때 받았던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이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강점이자 특수성이라고 생각하고 간호장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정말 최고의 학교라고 자부합니다. 의료교육을 선도하는 방식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에는 XR 기반 중증 외상처치 훈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간호사관학교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가장 장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국간사가 간호교육 기관을 넘어 의료 전문가를 길러내는 고심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간사의 경쟁률은 사관학교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27.1대1, 33.9대1, 38.7대1로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13일부터 시작하는 입학 전형에도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저희는 90명을 뽑고 있고 일반 간호대학을 생각하고 들어오시면은 그 학생들이 괴리감에서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원해 주시고 기본적인 체력 준비도 해주시고 면접 관련해서 기초적인 안보관 아니면 본인의 의지라든지 지원 동기를 많이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생도들도 이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간호사라는 직업과 간호장교라는 직업은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 직업 특성상 남을 많이 돕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사명감 같은 거를 제가 어떤 환자를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도 바칠 수 있는 희생 정신, 그리고 평소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얼마나 돕고 사는지. 남을 돕는 장교다 보니까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거를 적어서 어필했으면 좋겠어. 제2, 제3의 영웅, 그 시작은 국군간호사관학교입니다. 한국 나이팅게일의 후예 주식기 내 동료가 되라.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미래의 전장은 땅과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 우주, 사이버 공간까지 연결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휘통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5G 네트워크와 위성통신을 이용한 스마트 지휘통제 체계 킥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스마트 지휘통제 체계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동균 중령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상지휘통제체계 사업팀에서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킥스는 그 코리아 커맨드 앤 컨트롤 시스템으로 해서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체계라 불립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 불안정한 안보 상황이 이제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플러스 하나 더는 그 ZC2가 미군에서 2018년부터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영역의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전 영역은 우리는 6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땅, 해양, 공중, 우주, 사이버, 스펙트럼 영역까지 그 6가지 영역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우리 한국 한반도 지형에 맞는 한반도 작전에 맞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는 사업이 지금 킥스 사업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포괄하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3개 요소가 있습니다. 초연결, 그다음에 초지능, 그리고 초융합이라는 3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초연결 같은 경우에는 전 영역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초지능은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그 어떤 정보를 융합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전투원에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초융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에서 오는 센싱 정보를 융합하는 그런 그 개념이 되는데, 그런 기술력들이 킥스의 하나로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킥스 사업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가 지금 그 현재 있는 그 C5I 체계를 통합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2단계는 그 통합한 C5I 체계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단계가 되겠고, 3단계는 완성하는 이제 단계인데 각 단계마다 이제 AI 기술이 별도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1단계는 지금 현재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들어갈 거고요. 2단계는 지금 분석형 AI, Analytic AI라고 해서 군에서 이제 그 수집되는 정보를 분석해서 지휘관이 가장 적시에 가장 최적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런 분석하는 AI가 또 필요하거든요.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이제 그 성장형 AI를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시켜서 군이 행동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행동의 어떤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단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굉장히 많은 전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융합하고 분석하고 해서 지금 현재 미군이 건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 교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리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걸 발전시키는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강화학습을 실시하고 강화학습을 한 걸 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돌려보면 어떤 해답이 나오잖아요. 아, 적이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적은 우리보다 3배네? 전투력이 3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방어일까요? 라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게 스스로. 그게 수분 내로 나옵니다. 수분 내지 수초 내로 나오는 거예요. AI가 제시한 솔루션 방책 1번, 2번, 3번의 지휘관을 보면서 미리 알게 되는 겁니다. 미리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나의 부대원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AI를 통하지 않았다면 그거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적이 3배인지도 4배인지도 모르겠죠. 앞으로 그 킥스 사업이 완성이 되면 우리 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실시간 정확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느냐, 그 정보를 가지고 예하 부대에 정확한 지침 또는 정확한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1분 1초가 그 전쟁의 승패, 그 전투의 승패가 좌지우지되잖아요. 적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있을 거고요. 적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적이 화력 전투를 하려고 하면 그 화력 전투를 하는 무기체를 사전에 이제 제거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적이 쏠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 군은 싸우지 않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될 겁니다. 아마 킥스가 완성이 되면 아마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킥스 추진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지난해 11월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고 조영호 일병으로 확인하고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집단으로 발굴된 유해 19구 중 3번째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행사는 영등포구에 위치한 고인의 여동생 자택에서 열렸으며 유가족들은 유해를 찾게 돼 기쁘다며 부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해군 3함대 군사경찰대대가 마약 탐지견을 활용한 우편물 택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마약 범죄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군사경찰대대 특수임무반과 무기지원대대 폭발물 처리반이 참가했습니다. 부대는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정기 불시 탐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기동 정찰사령부가 탐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야간 해상 탐색 구조 작전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몰 이후 악기상으로 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환경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수송기 CN-235와 탐색구조 헬기 HH-60 등이 참여한 훈련은 수송기와 탐색구조 헬기의 협력 체계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6월 9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낮부터 하늘이 다시 맑아지면서 볕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 내외로 올라 어제만큼 덥겠고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이제는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체감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겠으나 오늘과 유사하게 서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 강원 북부지방은 15시 이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 집중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뇌우 가능성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1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 남해안 및 제주 지역부터 시작된 비는 금요일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온 후 점차 그치겠습니다. 경기 강원 지방은 10에서 30mm로 다소 약한 비가 내리겠으나 충청 이남 지역은 30에서 100mm, 특히 남해안 및 제주 지역은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강수와 구름으로 인해 더위는 한폭 꺾이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